네, 안녕하세요. 미래한국TV 시청자 여러분, 여명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념 전쟁은 없다? 라는 문장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번도 변호사나 판사를 해보지 않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지명된 것이라든지 하는 파격 인사가 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인사는 바로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자입니다. 왜 이분이 논란이 되냐면요. 2014년이죠. 통합진보당 해산위원 심판 결정을 할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분이 바로 이 김희수 재판관님이세요.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저 정당은 대한민국의 위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정당이거든요. 또 이미 그 정당에서 순위권 비례대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을 한 인물이 내란 음모죄를 저지른 죄로 지금 수감돼 있고요. 그런데 이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수많은 비판,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관의 인사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이 대부분 이념적인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라디오를 들은 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두 분이서 이 김희수 재판관 내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해묵은 색깔론으로 들이미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재판관이 헌재 소장이 된 것은 이 다양성을 최고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아주 좋은 인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연일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소위 말하자면은 아부성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뭐 위대한 반대자. 도대체 왜 위대하다는 건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의원 두 분이 하신 말씀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면은 국가 이념에 맞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장이 무슨 민변도 아니고 소수의 의견 또 소수의 편에 든 사람이 소장이 돼야 되는지 헌재 소장으로서는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민변 대표님을 하시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념 논쟁은 허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몇 가지 이유로 거짓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인 시절에 대선 후보인 시절에 다수의 방송 토론회에 나오셔서 대통령한테 가해지는 수많은 그런 비판성 질문들 예컨대 청와대,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왜 이석기를 사면해 줬느냐, 그것도 두 번이나. 그리고 결국에는 북핵으로 돌아온 햇볕 정책에 대해서 계승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김정일한테 물어보고 북한 인권법 관련 일처리를 한 것이 사실이냐 하는 다수의 이런 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는 그런 과오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했을 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해묵은 이념 논쟁을 제기하느냐라고 해서 이 프레임이 또 이런 표현은 좀 저속할지 모르겠지만 먹혔어요. 그래서 보수임을 자처하는 분들도 우리 이제 이념 논쟁, 이념론 그만 들이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한 처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름 정도 된 정권이지만 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먼저 주요 요직에 예컨대 비서실장이라든지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런 자리에 자신과 386 운동을 정말 아주 무섭게 전개했던 분들을 앉혔죠. 전문성보다는 사실은 이념을 대표하는 분들이 주요 요직에 앉으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전대협 시절에 임수경 씨를, 지금은 의원이 아니니까 임수경 전 의원을 북한에 직접 보낸 전대협의 총수 중에 총수인 분이죠.
그리고 전향 선언이라는 것을 한 적도 없으시고 또 자신의 NL, 즉 북한에 부역한 그런 운동 사실을 절대로 뭐 반성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런 분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들은 보복성 수사죠. 그것도 이전 정권, 사실 이전 정권이라기보다는 보수 우파적 이념에 충실한 분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 소리 높여 반대했던 분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MBC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님에 대한 그런 사퇴 압력인데요. 2년 전이죠. 2년 전에 고영주 이사장께서 자신의 신념, 당신의 신념에 의해서 문재인 대표를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지금 청와대에 한참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사퇴하라는 압력이죠. 그리고 또 탄핵 반대를 외치며 아스팔트에서 거리에서 집회를 벌이고 또 시위를 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 구속돼 있거나 기소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의 양대 싱크탱크였던 자유경제원은 반강제로 문을 닫았죠. 지금 수많은 보수 우파적 이념성에 강한 기관이나 그런 분들, 또 힘 있는 분들, 힘이 없는 분들 모두에게 말하자면 보복성 수사나 그런 인민재판에 가까운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정권이 이념 전쟁은 없다. 집권 여당이 그렇게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념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0으로 돌아갔죠. 사실 저는 뭐 국정교과서라든지 아니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지 전교조 법의 노조화가 이념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작업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통합진보당이나 전교조, 지금의 수많은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들이 이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아니라 북한이 선택하고 있는 이념을 옹호하는 또 그 이념에 가까운 일들을 하는 그런 집단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킨 것이 또 이번 정권에서는 못마땅했나 봅니다. 현 정권이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이념적으로 한 일들, 또 유일하게 해왔던 일들이 바로 이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음에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가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한대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한국대학생연합의 줄임말인데요. 구한총련의 후신인 곳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농활을 가고 또 총학선거에 나와서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한미 FTA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한일 외교에 대한 것, 또 한미 동맹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좌파적 이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친구들이에요. 대학가 안에서.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터지면은 일사불란하게 대자보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농활을 가서 그 신입생 대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강연이라는 것은 대개 뭐 한영구 교수가 갖고 있는 이념에 준하는 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또 그러면 그 강연을 들으면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박정희가 친일파이고 독재자다. 이승만 역시 친일파이고 독재자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보수, 이들은 적폐이며 또 이들이 세우고 발전시켜온 이 나라는 허구와 거짓과 불법으로 세운 나라다라는 식의 강연을 합니다. 이게 대학가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이념 전쟁이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대학생 포럼이라는 보수 대학생 단체 출신입니다. 제가 대자보를 붙이면은 거의 반나절 만에 찢깁니다. 그리고 제 대자보를 찢은 사실들을 학내 게시판에 자랑스럽게 올려놓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입니다.
제가 내는 목소리라고 하면은 전 사실 제가 보수 우파적인 입장을 그렇게 많이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택한 국가 이념이고 그것이 왜 보수 우파 또 극우적인 발언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또 대부분의 보수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나는 보수야,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라는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대학가의 현실이고요. 대학생들의 그런 생각들을 이미 전 붉다고 표현을 하는데 좌파적 이념을 가진 교수님들이 거의 콘크리트 발라주듯이 그 이념을 튼튼히 해주고요. 이게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서점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교보문고 가면은 그 베스트셀러 1위부터 20위까지 대부분 좌파 이념으로 쓰여진 소설이거나 아니면 서예과학 서적이에요. 교양 서적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사회 분야를 봐보면은 대부분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는 또 좌파 386 운동권들의 그런 과오를 옹호하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념 전쟁이 없다니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아마도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전교조라는 집단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전교조 분들이 계기 수업을 합니다. 계기 수업을 하면은 되게 그게 이념에 대한 것이에요. 뭐 3.15 부정선거가 어땠는지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독재를 했는지 사실은 허구에 가까운 말들을 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뇌를 좌파 이념으로 물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교조 역시 이미 이익 집단화돼서 지금은 이미 지금 잠깐 법에 노조가 돼서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2006년부터 2008년 당시에도 선생님들이 전교조가 되기 싫어도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왕따를 당하니까. 내가 저 소속감이 없으면 왕따를 당하니까. 그때도 이미 나이 많은 그 교사분들은 뭐 한교총 소속이시거나 아니면 소속이 없으셨는데 되게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은 혼자 드시더라고요. 젊은 선생님들이 말에 섞지도 않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보면서 왜 저러시지 라고 느꼈었는데 이 전교조가 매해 계기 수업을 하는 것 외로 또 3월인가 2월인가 그 대규모의 대회를 엽니다. 거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선일보 출입 안 됩니다. 뭐 동아일보 출입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수의 뭐 보수 쪽 인터넷 언론사들 출입 안 됩니다. 라고 막아놓고 거기서 뭐 통일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이 좌파 이념, 특히 친북 좌파 이념을 옹호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들을 교사들에게 시킵니다.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념이 없다는 것들, 이념 전쟁이 뭐 해묵은 것이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더 나아가서 무서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죠. 그리고 이 분단이 애초에 왜 분단이 됐습니까? 북한과 남한이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선택했기 때문에 분단이 된 거고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었죠.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서는 가장 똑똑한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정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사이버 전사로 양육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정찰총국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일들이고요. 그 사이버 전사들이 물론 크게는 해킹도 하지만 작게는 중국, 완주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여론을 왜곡시키고 또 지령을 내리는 일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적화통일이라고 하면은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서 재래식 무기로 서울을 둘러싼 다음에 3일 만에 남한을 무력화시킨다. 이것이 적화통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적화통일은 정신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한 나라가 적대시하는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냉전 시기에
소련이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KGB를 양육했던 곳이 바로 미국의 교육계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출판계, 정신계였고요. 그렇게 뇌가 좌익적으로 오염된 세대를 다시 재교육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 잘못 오염된 세대의 배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세대를 기르는데도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단계별로 쫙 있죠. 만화 위인전, 뭐 마르크스나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 김일성, 심지어 김일성까지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위인 전기들이 만화로 출판되어서 초등학생들을 서서히 물들이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자기들이 철지났다고 말하는 그 이념 전쟁을 정말 교실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렇게 올라온 친구들이 대학가에 가서 또 교수들에 의해서 그 좌익 이념이 마치 콘크리트를 바르듯이 공고화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뭐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좌파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이제 언론계, 교육계, 출판계, 법조계 다 진입을 하겠죠. 이미 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 영역에서 여전히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념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수 혹은 우익이라고 칭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데, 아마도 이 미래한국 TV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의 정치적 스탠스가 보수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 진영은 한마디로 그 이념 전쟁, 정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전쟁에서 아주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보수는 이념 전쟁은 허구다라는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각 개인이 선택하는 거고요. 하지만 국가의 이념이라는 것은 국가가 건국할 당시 선택한 체제입니다. 그것이 법이나 아니면은 정책으로 발현되는 것이고요. 국가라는 공동체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이념, 그리고 그 이념을 퍼뜨리겠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말을 해보는 것이 되게 어색하고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단어 선택하는 것도 평소보다 더 막 유치했던 것 같고 잘 안 나는데, 그래도 보신 분들께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엔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얘기거리를 갖고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